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ETF의 글로벌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ETF 머니무브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도 저희가 이렇게 인사는 밝게 합니다만 왜 저희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민망한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야기 좀 나눠보죠. ETF 주간 수익률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거의 요즘에 한 달 가까이 매주 금요일만 되면은 네. 좀 지수가 많이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단기적으로 주가가 과열된 상황에서 좀 피로도가 높았다. 그래서 한 주의 마무리에 꼭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마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는 제가 어제 장 출발할 때 봤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출발을 했고요. 반도체 관련된 ETF 레버리지 상품, 엔비디아, AMD 너나 할 것 없이 상승세를 굉장히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목들이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후퇴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전체적으로 완전 큰 하락 반전을 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좀 진행되는 모습이었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인버스 상품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예. 근데 그 가운데 지금 거의 보시면 코어위브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네. AI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전히 인버스 상품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수익률 상단의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네. 코어웨이브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마인, 서클, 인터넷그룹, 스트래티지 딱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네네.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ETF 상위에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인버스 상품들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유발이 되면서 사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줄었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도 같이 좀 흔들리면서 추가적인 매도세를 불러일으킨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200%의 수익률을 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11월 17일에 이제 미국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좀 오랫동안 지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담아낸 ETF 상품들을 한 3가지 정도 동시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수익률 1, 2, 3위가 그 상품들이었는데 네. 제가 중복이 될까 봐 뺐고 이 상품이 1등을 차지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시장의 성장주를 뽑아서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고 11월 17일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큰 상품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는 신규 상장주 버프를 받아서 좀 좋은 수익률이 나왔다는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그중에서도 코어웨이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62%예요. 앞으로 좀 더 제가 귀담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여러 가지 암호화폐 시장에 좀 찬바람을 불겠다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 기대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러네요. 아무튼 수익률에도 이런 흐름이 좀 반영이 된 모습이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놀랍게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사실 9만 달러가 붕괴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투자자분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9만 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8만 8천 달러까지도 좀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예전과는 정말 다른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래티지, 인버스 2배, 디파이언스 상품이 수익률 상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배 인버스가 아닌 2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네. 비트코인 급락과 함께 요즘에는 인버스 상품이 인기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무색해졌고 그리고 황제자, 황태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일단 JP 모건 쪽에서 유동성에 대한 자금 조달 위험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 나스닥 100에 있었고
MSCI USA도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퇴출 위기까지 오.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자금 이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대 88억 달러 자금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더욱더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다라는 부분이고 인버스 상품이 위험하긴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으로 투자하시면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인버스 상품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도 좀 있지 않을까. 일단 비트코인 시장도 변동성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잘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잠시 회복이 좀 되다가 역시 또 4천선 무너진 상태로 끝났는데, 뭐 국내 ETF 수익률 어땠습니까? 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정말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하루는 좀 올려주는 듯한 느낌이 나와서 이제 추세가 다시 돌아오나 싶었는데 또 다음 날 내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됐고요. 지금 한 달 동안 지켜보면 금요일 날 시장 밀리고 월요일 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 핑퐁 장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과 의문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네. 어려운 시장이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만 잘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내려앉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경로도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고용지표 9월 달께 오픈이 되었고 그 이후에 더욱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후퇴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네. 뭐 JP모건 쪽에서는 금리 인하 12월 달에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이런 경로 흐름들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선물 인버스 상품, 지수 선물 인버스 상품이 상당히 중복적으로 다양한 회사의 상품들이 많이 링크가 되어 있었고요. 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거의 다 ETF 인버스 상품들이 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부분들은 소비 그리고 여행 뭐 이런 키워드가 왜 있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일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의 이런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지금 일본 쪽에서도 우리는 스탠스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경 발언이 양쪽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될수록 중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여행객들이 줄 취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패키지 상품들도 거의 폐지가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엔 이런 수요들이 동남아와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무비자 정책이 시행 중인데 추가적인 중국인들의 이런 관광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네. 정말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저 상품들이 좀 링크가 되었고 예. 그래서 좀 좋은 모습들이 나왔다. 수익률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버스가 아닌 상품들이 상단에 링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있는 상품 보니까 오랜만에 좀 소비 관련 ETF가 순위에 오른 것 같아요. 네, 소비 관련된 ETF인데 저 안에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예. 결국 화장품 관련된 상품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호텔 쪽에 그 기업도 좀 링크가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링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면 당연히 호텔은 필수적으로 묵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화장품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니 화장품에 대한 소비는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고요. 또 음식료도 우리 캐대언 이후에 또 K푸드에 대해서 이제 소스까지도 인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소스 관련돼서 아니면 K푸드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고 일단 근데 중요한 부분들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네.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또 상품이다 보니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변동성에도 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 대표님께서 이제 미국 ETF 중에서 관심 종목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일단 엔비디아 관련된 ETF 상품을 제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NVDL이라는 상품이고요. 인버스가 아니고 네. 레버리지 2배 상품입니다. 예.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물론 AI 거품론 관련돼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과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그리고 젠슨항 CEO가 말한 부분은 지금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시장이 원하는 색깔의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중국 쪽의 매출을 뺀 상황 속에서도 계속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4분기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중국 매출을 빼고도 이렇게 좋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는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매출까지 찍힌다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정의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오히려 조정 시에 좀 더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들이 뭐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이런 어떤 산업이 커져가는 데 있어서의 이런 투자적인 부분들은 필수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인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인기가 높을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당겨와서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캐시우드가 엔비디아 주식 10만 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 마감쯤에 해서 또 나와줬습니다. 네. 그만큼 저가 메리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국내 ETF 관심 종목도 한번 보죠. 네, 앞서서 화장품 관련돼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살짝 실적이 미스나거나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2분기부터는 더욱더 심화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는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들이 매출을 발생하는 실질적인 구간은 4분기 내년부터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데 올리브영을 찾는 관광객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니즈가 높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비단 중국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캐대언의 효과로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소비를 하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가시화된 성과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화장품 관련된 이제 ETF 상품들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중에 이 상품을 꼽은 이유는 다 비중이 좀 달라요. 그래서 ETF를 고르실 때는 내가 원하는 섹터를 먼저 고르시고 그 안에서 종목들이 어떤 비중 갖고 가는지 이거 좀 살펴보셨을 때 제일 매력적이었다. APR의 비중이 좀 많았다. 그래서 이 상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좀 들어볼까요? 네, 다음 주 그동안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금요일날 빠지고 월요일날 올라왔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날 시장이 반짝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무리하게 매매를 할 구간은 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다시 좀 돌아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적극적인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과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하루 올리고 하루 밀리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기회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차분한 대응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또 ETF 머니무브에서 유익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